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초저출산, 고령화, 계층 간 양극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제가 60세가 넘어버리면 못하지 않을까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청년의 입장으로서 내가 먼저야. 우리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하지만 또 내가 노인일 때는 나도 일하고 싶은데 나는 누가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막 그러고 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300 이렇게 벌어도 애 2명이라 키우기 되게 힘들다고. 일자리, 연금, 복지 혜택 등 한정된 자원으로 충돌하는 세대 갈등. 좀 더 보수를 잘 줄 수 있고 나의 성향에 맞는 나라를 찾아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과연 한국에 굳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다 세금을 나가고 나한테는 돌아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에 머무를 것인가. 줄어드는 인구로 경제는 물론 국가의 존망마저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의 고리를 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여느 집에선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 올해 68 한정웅 씨는 집을 나섭니다. 밤을 세워야 되니까 가서 저는 이게 출근 시간이죠.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이 됐는데요. 젊은 직원보다 부족한 업무를 채우려는 마음에 늘 교대 시간보다 40분 일찍 출근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 내일 보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한정웅 씨. 젊었을 때 한 20년 가까이 야간 생활을 했으니까요. 교대 작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체력적으로 저는 자신 있습니다. 또 한 8년 전에 술, 담배를 다 끊었기 때문에 5,000원 맞네. 가업인 종이도매업을 하다가 경기 불황으로 사업을 접고 18년간 택시기사로 열심히 살다가 은퇴했는데요. 한정웅 씨는 은퇴 이후 취업하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취업 기본 교육도 있고 상세 기본 교육도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댕기다가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또 발로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명함을 만들었어요. 70세 정년도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정웅 씨는 체력이 다하는 날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체력으로 봐서는 이 편의점이 아마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난 이게 내 적성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조그마한 돈이지만 50여만 원 매달 나와요. 그거고 이제 여기서 알바해서 버는 돈하고 해가지고 와이프 주면 뭐 그런 데를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뭐 그럼 되죠. 주요 경제활동 인구는 4년 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인 셈인데요. 60세 이상 황혼 아르바이트생 100만 명 시대. 경제활동을 해도 노인 빈곤율은 왜 높은 걸까요? 사실은 샌드위치 세대로 해서 자녀들을 갖다 열심히 부양하고 또 우리 부모를 갖다 세대를 부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스스로 노후를 위해서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보장 시스템에 적극 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연금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은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자영업자가 전체 산업의 포션에서 인구적으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와 같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뭐 60대가 되면 이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구조적인 악습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빈곤율을 가져갔다면 사회보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거 또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한 택배 사무실. 이곳에서 일하는 택배 배달원은 모두 60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은퇴 전에는 대기업 부장부터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죠. 내가 한 회사에서 한 30몇 년을 근무했어요. 이제 정년하고 나서 이제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더 근무하고 싶어도 여기저기 연락이 와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면 항상 대화 끝은 그게. 아유 어르신 집에 가 쉬세요. 이게 인사예요. 일이 왜 하고 싶은지 왜 하지? 아니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이제 자꾸 건강이 침체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지. 집에서 쉬게 되면. 근데 이렇게 활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가만히 집에 있으면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 좋고. 이게 수입이 들어오면 어디에다 쓰세요? 어디서 쓰냐고요? 네. 가정에도 보태 쓰고 내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약도 먹고 그런 거죠.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손수레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데요. 소비자는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고 노인은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가 않은데 저희 실버 택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일자리에 비해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좀 높게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안정적인 또 삶을 유지하실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거점에서 어르신들이 배송 업무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좀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교류의 장으로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여전히 일하는 현역 노인이지만 주 6일을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전체 노인 100명 중 20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 개로 늘리는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일 뿐 질적 확대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또 재정출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2년까지 노인 부양을 위한 의무 지출이 연평균 14.6% 그렇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복지 지출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갈등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늘면서 빈곤이 겹쳐 고독사하는 노인은 최근 6년 새 2배나 늘었는데요. 2045년이 되면 한국의 노인 비중이 세계 최고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을 집단 자살 사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태어나야 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이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얼만큼 늘어나는가 하는 건데요. 부모가 작아지는 거죠. 저출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노인 부양비는 2015년 기준 17.5명인데 2065년에는 100.4명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게 됩니다. 실제 55년생 베이비붐 세대 71만여 명이 올해 노인으로 진입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한 해 69만에서 9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2028년까지 노인 세대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서 노동 공급량이 줄고 또 생산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60세 정년에서는 다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상태가 되고,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요.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며 한국의 노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공통된 대응 방안은 고용 연장입니다. 독일은 연금 개혁과 함께 2029년까지 65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에는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미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복지를 넓힘으로써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이제 만드니까 사회적인 이게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것이 실질 구매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자립배 모델이 가능한 최소한의 내수의 이제 모델이 가능하게 만든 거잖아요. 프랑스는 현재 연금 개편에 반대하며 총파업 중인데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 중인데 노동계는 퇴직금 수령 연령만 높아지고 실수령 금액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일자리, 연금, 복지 혜택 등 한정된 자원으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갈등을 벌이는 제로섬 복지 양상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청장년층이 부양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저축률은 낮아지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령화되는 문제들의 가장 핵심은 아마 연금 문제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연금의 고갈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고갈 가능성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타가는 사람 많고 거기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경제가 아주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인구 감소에서 가는 거죠. 소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노인 인구 소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이후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되는데요.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생산 연령 인구 확충을 위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 또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해서 노인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는 것은 일본식 계속 고용제도입니다. 일본은 근로자가 정년을 맞을 경우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 하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70세 고용보장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70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는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정책이 계속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있죠. 근데 이것 말고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계속 연장할 때 지원해주는 방책이 있죠. 이게 바로 시장 친화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돼요. 정부가 계속 고용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건데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노동시장에 오래 남겨야 다가올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자리를 두고 신구 세대 갈등을 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20대에서 40대, 50대 초반 정도까지는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야 우리 사회에 선순환 구조가 생겨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어떤 공생 사회를 만드는데 사실은 중요한 어떤 힘이 될 것 같고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좀 튼튼하게 만들고 사회보장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노령 연령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도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놓고 계획적으로 접근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이 연금도 받아야 되고 복지 혜택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혜택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젊은 사람들 측에서는 그것을 과연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라면은 우리라는 이름 안에 용인이 됐던 것들이 지금 개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용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일자리에 총량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찍 노동시장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제 해서 조기 은퇴에 대한 유인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는 조기 은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여전히 유럽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 내에서는 청년과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간의 어떤 사회적 분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줄인다고 한쪽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양쪽 다 늘려가는 것이 기본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기성의 노인 세대와 달라요. 이분들은요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과거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건강 수준도 훨씬 좋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기의 노후를 더 길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만 마련해주면 이분들 스스로의 노후를 더 준비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최근엔 지자체도 노인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성남시 산성동은 주민 5명 중 1명꼴로 노인이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고령 친화 마을로 조성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보낸 일감을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좀 자주 있나요? 그렇죠. 자주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 수입도 있고 우리가 이거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카네이션 마을은 이제 고령 친화 마을로서 어르신들이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좀 조성을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가 좀 그에 맞게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노인복지관들이나 이제 시니어 클럽, 일자리 전문 기관들의 이제 역할이 더 증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카네이션 마을의 한 기관인 노노잡센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취업 발전과 정보 제공, 취업 상황 관리 등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잡센터에서는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이력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경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미화나 아니면 주차 관리나 그다음 뭐 바리스타나 이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마망 베이커리 카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실기 필기 다 선생님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 이름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여러 선생님들 다 우리를 가르쳐 거쳐갔어요. 컵빵을 안 사 먹고 아는 사람은 여기 사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좋고 일거리도 많고 주문도 많고 그래요. 이거 어때요? 다 우리 엄마들이 아름답고 멋지죠? 현재 42명의 어르신이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2차례씩 돌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바리스타도 73 어르신입니다. 청년 바리스타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다는데요. 한 4년 일하다가 자격증 이제 붐이 한창 일어날 때 한 5년 전에 자격증 모두 다 취득했어요. 공부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뭐 육체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예, 얼마든지 할만한 일이니까는 그냥 그래도 활력소도 생기고 좀 부지런해지고 좋아요. 2005년에 개점한 마망 베이커리 1호점은 무방부제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친절한 응대로 단골 손님이 많은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1호점을 포함해 2호 모란점, 3호 단대점까지 확장한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인건비를 빼고 전액 노인 일자리 사업기금으로 활용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60세, 65세 어르신들은 은퇴한 한참 이후에 경제력 없고 사회생활 안 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거의 고착화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 뭐 마망이라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일거리 하는 것들도 정말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단순히 이제 집에만 있거나 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70대, 80대 되는 어머님들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내가 만든 빵 친구들한테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그리고 사회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사업단이 노인 일자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 있는 이곳 식당은 성남 시니어클럽 사업단이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도 모두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시락과 백반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엄마 밥이 그리운 손님들이 계속 늘어 비교적 많은 수입을 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고 함께 만든 수익금으로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카네이션 마을. 일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도 즐겁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니까 좋아요, 가족같이. 일하시기 전하고 후하고 좀 어떻게 뭐 바꾸신 적이 있어요?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마음도.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끊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부담도 정부가 다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렇게 유휴 민간 자원이 많아요. 자원봉사라든지 이 지역사회를 다시 이렇게 돌봄 중심으로 재편해가지고 이 커뮤니티가 역할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지역사회 자생력을 키워내는 부분이죠.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를 한다는 것이 가진 의미는요. 그냥 사회복지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언제든 일할 수 있고 신구 세대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의 질을 향상해 고령층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고
세대별 직업 맞춤 교육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일시적으로 뭐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대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